안녕하세요. 국어기술 저자 이해황입니다. 오늘은 옳은 진술과 옳은 추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옳은 진술과 옳은 추리를 구분하는 것은 독해 시험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잘 들어두면 독해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감이 좀 더 잡힐 거예요. 먼저 아주 간단한 예를 살펴보죠. 이해황은 외계인이다. 이거는 옳지 않은 진술이에요. 왜냐면 저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황은 외계인이다는 옳지 않은 진술, 이해황은 인간이다는 옳은 진술, 이렇게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때 어떤 걸 참조했죠? 이 세상 현실에서 제가 어떠한가를 참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왕은 외계인이다, 그리고 외계인은 죽지 않는다, 요 두 개의 진술이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해왕은 죽지 않는다는 어때요? 옳은 추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해왕은 외계인이다도 거짓이고 외계인은 죽지 않는다, 이거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거짓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때 이해왕은 죽지 않는다, 이 결론만 봤을 때 어때요? 저는 죽으니까 분명히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도 옳은 진술이 아니에요. 다 옳은 진술로 볼 수가 없는데 요게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 결론을 이끌어내는 요 추리는 어때요? 이거는 아주 옳은 추리라고 볼 수 있어요. 각각은 참이 아닌데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거는 100% 참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학이라는 건요, 옳은 추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각각에 쓰인 전제가 실제로 옳은 진술인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따지는 건 현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한다, 이거 옳은 진술이에요, 아니에요? 고등학생 때는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배워요. 그런데 또 대학생이 되면은 순수한 물도 자동 이온화인가 뭐식인가 해갖고 전기가 소량 좀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이 진술의 참거짓만 놓고 판단해야 된다면 소량 통한다, 그래서 이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국어시험에 이 문장이 나왔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 지문을 통해서 이 말이 추론이 되면, 옳게 추리가 되면 이건 옳은 거고요. 이 지문을 통해서 이게 옳게 추리되지 않는다면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는 국어시험은요, 옳은 추리를 묻는 시험이지 이거를 네가 옳은지 아닌지 판단해봐라, 무슨 이런 시사상식 퀴즈가 아니거든요. 배경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지문으로부터 타당하게 도출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묻는 시험이에요. 자, 이와 관련하여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가 있어요. 2012학년도 리트 추리논증 32번인데 진짜 골 때리는 문제예요. 아마 이 출제와 검토의 과정에서 뭘 놓치는 바람에 생긴 문제인데, 발문은 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곡하지 않고 갖고 왔고, 문장이 A부터 K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선지에 이 P는 참이다에 상당하는 어구가 있었어요. 원래 말은 B국은 사형 폐지 국가이다 이런 건데, 그냥 P는 참이다 이렇게 퉁쳐도 상관이 없어요. 이 문항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주어진 진술 A부터 K로부터 이 P는 참이다가 굉장히 타당하게 도출이 돼요. 이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놀랍고 재미있게도 이 진술로부터 P는 거짓이다도 아주 타당하게 도출이 돼요. 이해가 안 가죠?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나요? 어떤 진술 집합으로부터 P는 참이다도 타당하게 도출되고 P는 거짓이다도 타당하게 도출된다니, 이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어요. 이 P라는 것은 참인가 거짓인가? 그러니까 P는 참이다도 옳게 추론되고 P는 거짓이다도 옳게 추론되잖아요. 이때 P는 참인가 거짓인가에 대해서 당시 이의제기 심사실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답했어요. 결정할 수 없다. 뭐라고요? 결정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진술 니은은요, 이 자체만 봤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방어를 했냐면, 이 문항의 발문은 옳게 추론한 것을 고르라 그랬다. 그러니까 진술 자체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이 추론 자체가 옳으냐 거짓이냐를 고르라고 했대요. 그렇다면 이 진술로부터 P는 참이다는 옳은 추리로서 도출되는 거예요. 물론 이 P는 거짓이다도 역시 옳게 추론돼요. 따라서 이 문항은 옳은 진술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추론의 결과로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진술로부터 옳게 추론된다, 이 추리가 옳다, 따라서 니은은 적절하다라고 방어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이의제기를 심사한 곳에 한 번 더 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긴 한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이의제기를 한 번 받아주고 답변하면 그걸로 종결되는 구조예요. 아주 재미있게도. 그래서 하여튼 니은은 옳은 것으로 결정났어요. 물론 이제 덧붙이긴 했어요. P는 거짓이다라고 써 있었어도 옳은 추론이긴 하다. 이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어도 이 추론으로서는 옳다. 이게 당시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또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도 동원돼요. 모순을 낳는 진술집합을 전제로 주는 것 자체가 오류는 아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게 걸러졌으면, 검토나 출제 과정 중에 걸러지거나 혹은 발문에 이 모순을 낳는 진술집합이라는 게 좀 암시가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석을 해본 거예요. 모순 자체 주는 게 오류는 아니다. 그냥 모순 낳는 진술은 거짓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동원된 게 이 내용은 논리학에서 폭발 원리라고 부르는 추론 규칙 중에 하나인데, 모순되는 진술이 있을 때는 그로부터 어떠한 진술도 다 타당하게 추론될 수 있어요. 뭐 아무 말 대잔치를 다 해도 돼요. 모순되는 전제가 있기만 하다면. 무슨 뜻이냐? 이해왕은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모기가 없어진다. 이것도 타당하게 추론될 수 있어요. 옳은 추리라고요. 옳은 추리. 이게 직관적으로는 이상하긴 한데 논리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이거 굉장히 타당한 추론 규칙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당시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문제에 함정이 있고 지나치게 꼬여 있고 또 뭐 적절하게 제작되지 못했다는 지적은 다 인정할 수 있으나, 그래도 이건 옳은 추론이므로 이 명제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으나 추론만 봤을 땐 옳기 때문에 문항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물론 이 전체 답변을 다 뜯어보면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어논리.kr 블로그에 좀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고, 하여튼 결론이 뭐다? 옳은 진술과 옳은 추리는 다르다. 진술 자체의 참고지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추리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이걸로 판단한다. 여담으로 그 일본 로스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옳지 않은 진술을 넣기도 했대요. 옳은 추리를 통해 도출되나 이 진술 자체를 현실에 비춰보면 옳지 않은 내용. 왜냐? 사람들이 배경 지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지문을 안 읽어도 선지를 딱 봤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옳은 진술이야. 이거를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맞출 수가 있겠죠. 근데 시험에서 묻고 싶은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배경 지식이 아니라 얼마나 생각하는 힘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얼마나 옳은 추리를 할 수 있느냐. 따라서 일부러 틀린 진술을 주기도 했더라. 왜? 옳은 추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었나요?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